바다의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 이렇게 해녀가 하는 일을 나잠어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녀와 해남은 자신이 사는 마을 어촌계에 소속돼 마을 어장에서 나잠어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바닷속 잠수를 하는 한 사람. 마을 어장에 나타난 낯선 이가 바닷속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최근 동해안 바닷가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찾은 곳은 속초시 장사항입니다. 아름다운 해변 근처, 바다숲이 잘 형성된 이곳에 해녀 한 분이 있는데요. 이준호 기자가 장사항의 유일한 해녀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건가요? 예, 바다에 들어가려고. 제주가 고향인 부모 슬하에 태어나 속초에서 한평생 해녀 일을 해온 그녀에게 바다는 삶의 전부인 셈인데요. 보통 들어가면 한 작업은 얼마 정도? 한 4시간, 5시간. 판매를 하려면 또 미역은 또 말려야 돼. 이렇게 널어서 말려야 되고 성게는 까야 되고 그래 또 해삼 이런 거 하면 또 속초시협에 또 입찰하러 가야 되고. 어린 시절부터 수영을 잘했다는 그녀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하는데요. 과거 장사항엔 이혜자 해녀를 비롯해 해남도 여럿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밖에 남지 않은 상황. 장사항에서 배를 타고 인근 바다에 나가 미역과 전복, 해삼을 채취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 조업인이 적어진 만큼 수확량은 더 많아졌을까요? 제작진은 속초 장사항 앞 바닷속을 보기 위해 해변에서 걸어 들어가 해녀의 작업 과정과 바닷속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바닷속과 물결에 따라 일렁이는 바다숲.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해조류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해조류 사이엔 초록색 해초인 잘피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서 나잠어업을 하며 평생을 들여다본 바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 장사항 바닷속 상황은 어떨까요? 왜 옛날에는 물건이 많았지. 옛날에는 물건이 많고 전복 씨앗 갖다 놓은 것도 잘 살고 해삼 씨앗도 잘 살았어.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물이 오염이 되면서 100%를 갖다 놓으면 한 50% 사는 것 같아. 옛날에는 다 미역으로 먹고 살았잖아 여기가. 근데 미역도 달라. 미역도 많이 달라. 바닷속 상황이 예전 같지 않고 해양 생물의 개체도 잘 늘어나지 않고 있다 말하는 해녀. 이렇듯 점점 어려워지는 바다 조업 환경에 또 다른 고민까지 생겼다는데요. 인근에서 해조류를 채취하는 한 주민이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세봉태 이렇게 올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여기서 해녀 아줌마가 보면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 자기는 허가 받아서 한다더라고. 허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강원도는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했는데요. 그러자 레저 활동으로 해로질을 하던 비어업인들이 나잠어업 신고를 한 겁니다. 나잠어업은 해당 거주지에 6개월만 주소를 두면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꽤 많은 양을 담은 이 망태기의 정체는 뭘까요? 그 안에 미역이더라고, 미역이. 마을 주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장사항엔 해녀가 한 명밖에 없고 마을 어장 안에서만 조업을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같은 속초라도 장사동 구역, 동명동 구역, 청어동 구역, 대포 청어 구역 딱딱 다 있어.
그러면 그거를 이 어민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 그럼 어촌계에 소속되지 않은 레저형 나자마업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냥 바다에 나가서 누구나 다 같이 이제 물질도 하고 뭐 들어갔다가 우연히 보게 되면 뭐 물고기도 한 마리 잡아볼 수 있고 이랬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저희도 일정 부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라든지 해녀분들이 너무 간섭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저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좀 근절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서로 이제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레저 활동을 하는데 그 너무 못하게 하니까 레저 그 지역 사회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나가는 없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만 가시면 별 탈이 없을 건데 그 어떻게 보면 마로장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 터인데 터에는 그렇게 채취를 해가니까 그 해녀분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계 유지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해자 해녀와 마을 어민 역시 무분별한 채취 외에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루 어쩌다가 한두 마리 수영하러 왔다 즐기는 건 좋아. 직업적으로 났었잖아. 직업적으로. 뭐 조금만 따가면 뭐라 안 그래요. 너무 무차별적으로 많이 따가고 그리고 췌장이라든가 치수미달 뭐 그런 것도 제조도 안 되고. 이런 갈등 상황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에 자리한 수산정책과를 찾아 그 이유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법이 돼 있는데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자마업은 이제 신고업으로서 그 국민 누구나 그 시군에 6개월만 거주를 하면 신고 수리가 되기 때문에 진입하는 게 너무 자유스럽고요. 허가업처럼 엄격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문제는 해로질성 레저형 나잠과 해녀와 같은 생계형 나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 나자마업은 이제 우리 법에 따른 정식 어업이라서 사실상 뭐 생계형이냐 레저형이냐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된 얘기거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강원도 전 연안이 사실상 마을어장으로 다 이제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 어촌계와 그 일반 나잠 그 분쟁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자마업 갈등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지영 강원도 의원이 장상 어촌계를 찾았는데요. 오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레저의 육성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육성을 장려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렇게 레저 활동이 지역의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고 그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들을 훼손시키는 양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촌계에 소속된 해녀 해남과 비어촌계 나자마업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그 나잠을 이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 방안을 해서 해수부에다 건의를 하고 통합 관리 조례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레저나 어떤 그 생계형을 구분하는 것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의 어장에 레저 그 나자마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규정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레저형 나자마업인이 강원도에만 1,300명에 육박할 만큼 급증하면서 생계형 어민인 해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들의 갈등을 풀어줄 뚜렷한 해법이 조속히 마련돼야겠습니다.